안녕하세요. 임대박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진행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월세 없이 전세금만 예치하여 거주할 수 있고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가 모든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복지는 아닙니다. 보증금 규모가 생각보다 큰 편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모집은 누구에게 맞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꼭 계산해보고 들어가셔야 하는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장기전세 모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흐름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이번 모집이 신규 공급과 재공급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신규 공급은 신축주택에 처음 입주하는 방식이고 재공급은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빈집은 없지만 공가가 생기면 순번대로 연락을 받아 입주하는 구조입니다. 즉 예비자로서 실제 입주까지 대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고는 당첨만 되면 바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안 되고 내가 빠른 입주를 원하는지 아니면 좋은 입지를 오래 기다릴 수 있는지 먼저 정하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이 잡히지 않으면 실제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아셔야 될 점은 단지별 보증금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은 강동구에 위치한 올림픽파크레온 단지입니다. 전용 29제곱미터로 대략 흔히 말하는 13평형 수준으로 전세금이 2억 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로 전용 면적은 59타입이며 전세금이 무려 9억 9,800만 원입니다. 반대로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로 전용 면적은 59타입이며 전세금이 무려 9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 과연 누가 들어갈지 정부에서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높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장기전세주택이라도 입지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이 다르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냉정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장기전세는 월세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증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금액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묶어두는 것이 내 생활에 부담은 없는지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이번 장기전세주택 모집 공고는 일정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단지가 많고 신규 공급과 재공급이 섞여 있고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접수일이 나뉘어 있다 보니 대충 기억하고 있다가 접수 날짜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루만 지나가도 아예 지원 기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관리만큼은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건 이번 장기전세 공고는 선택 자체가 참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지 수가 많고 신규 공급인지 재공급인지에 따라 모집 지역도 다르고 전용 면적에 따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기준도 다릅니다. 입주자 선정 방식도 주택 유형마다 조금씩 달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고는 어디가 더 좋아 보이느냐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입주가 중요한지 아니면 입지를 우선하고 기다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한 단지가 어디인지 등을 먼저 정해두고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이 정리되지 않으면 정보는 많이 봤는데 정작 선택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번 모집의 큰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들이 워낙 복잡하고 많다 보니 이제부터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보시면서 이번 모집에 대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공고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이 나왔는지부터 큰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성격별로 나누어서 보면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됩니다. 이번 모집은 크게 신규 공급, 그리고 재공급으로 나뉘고 재공급 안에서도 다시 공사 건설형, 서울시 매입형, 서울리츠 3호 이렇게 총 4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신규 공급부터 보겠습니다. 신규 공급은 이번에 처음 입주하는 신축 장기전세 주택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매입한 주택으로 강남구, 강북구, 송파구, 은평구 이렇게 4개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모집 규모는 일반 공급 165세대, 우선 공급 15세대, 총 180세대입니다. 입주 시점은 모두 26년 8월 예정이라서 지금 신청하면 반년 정도 기다리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축 단지인 만큼 보증금 규모는 상당히 크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부담이 적은 곳은 은평구에 위치한 단지로 전용 약 49제곱미터, 체감상 18평 정도 규모의 전세 보증금이 약 3억 원 수준입니다. 반면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DH단지는 전용 59제곱미터 25평형으로 전세 보증금이 약 9억 9,8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다음은 재공급 물량입니다. 재공급은 지금 당장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해 미리 대기자를 뽑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첨이 되더라도 바로 입주가 아니라 대기 순번을 받아 기다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비 입주자 대기 번호는 계속 유지되는 번호가 아닙니다. 예비 입주자 지위의 자격 기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대기 번호를 받아도 1년 안에 공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번호는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재공급 물량은 언젠가는 들어가겠지라는 마음보다는 1년 안에 입주 가능성이 있는 단지인지 그리고 그 정도 기다림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같이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선 재공급 물량 중 공사건설형 재공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사건설형은 SH공사가 직접 지어서 관리하는 단지들로 서울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구로, 노원, 마포, 서초, 성동, 송파, 양천, 은평, 중랑 이렇게 총 13개 지역에서 예비 입주자 356명을 모집합니다. 이 중 주거약자 43명, 일반 공급 3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량 자체는 많지만 예비자 모집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단지와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장 비싼 곳은 우면동에 위치한 전용 114타입으로 전세 보증금이 약 7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신규 공급의 최고가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재공급이라고 해서 보증금이 무조건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면적이 커질수록 입지가 좋을수록 보증금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은 신규 공급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은 서울시 매입형 재공급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된 단지를 SH가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체감상으로는 분양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번 매입형 재공급은 모두 예비 입주자 모집이며 총 299명을 선발합니다. 다만 서울시 매입형 재공급에는 주거약자형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수준은 가장 비싼 곳이 서초구에 위치한 레미안 퍼스트지 단지로 전세 보증금이 약 9억 9천만 원 수준입니다. 주변 시세의 80% 기준으로 책정되다 보니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도 절대적인 금액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리츠 3호입니다. 서울리츠 3호 역시 장기전세 주택의 한 종류이지만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180명으로 입주자 57명, 예비자 123명입니다. 보증금은 가장 높은 곳 기준으로 약 6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서울리츠 3호는 해당 단지의 최초 입주연도 기준 20년이 지나면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모집 규모와 보증금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얼마나 거주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계산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 공고에 나온 단지들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도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 장기전세 모집은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다 보니 출퇴근이나 생활권에 따라 체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고는 어디가 좋다를 정해서 알려드린다기보다는 내 생활 반경 안에 들어오는 단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각 단지의 정확한 위치는 모집 공고문에 정리되어 있으니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켜두고 출근 동선, 병원, 자녀 학교, 부모님 거리 등을 직접 대입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모집 규모와 임대 조건 등의 큰 그림을 보셨으니 다음으로는 과연 내가 이 공고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신청 자격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자격 조건을 보기 전에 이번 공고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부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 모집은 단지가 많고 유형도 다양하다 보니 여러 단지를 동시에 넣어보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전세 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즉, 한 세대에서 딱 한 개 단지, 한 개 타입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같은 날 접수라고 해서 여러 단지를 나눠서 신청하거나 가족 명의로 각각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부 중복 신청으로 처리되어 모두 탈락하게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부터 나오는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을 하나의 단지를 기준으로 놓고 차분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격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내 상황에 해당되는지만 체크하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이번 모집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하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무주택자라는 의미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있는 가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소득 기준입니다. 이번 모집은 신청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전용 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60 이하인지 60 초과인지에 따라 기준이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전용 60 이하인 경우는 건설형인지 서울시 매입형인지 그리고 1, 2순위인지 3, 4순위인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득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 소득 기준은 말로 전부 설명드리기보다 화면에 표시되는 표를 기준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구간을 직접 대입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은 자산 기준입니다. 총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6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7억 4백만 원, 7억 6천8백만 원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기준도 있습니다. 차량 가액 기준으로 4,56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동차 공시가액 확인 방법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이 부분도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약자형 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거약자형 주택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신청 자격을 충족한 상태에서 추가로 정해진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이증 환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모든 유형의 주거약자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시려는 단지가 주거약자형 모집인지 여부도 반드시 함께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청약 당첨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해당 유형으로 적극 지원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주자는 어떤 순서로 뽑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구간인데 오늘 영상에서는 외우지 않아도 이해되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틀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장기전세주택은 신청하는 주택 유형과 전용 면적에 따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나뉘어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즉 모든 단지가 같은 기준으로 순위를 나누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모집은 내가 신청하려는 단지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 공사건설형 주택과 서울리츠 3호부터 보겠습니다. 이 두 유형은 전용 면적에 따라 순위 기준이 달라지지만 핵심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순위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즉 내가 청약 통장을 얼마나 오래 꾸준히 넣었는지가 순위의 출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화면에 표시된 청약 통장의 예치금이 충분히 있는지를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신청 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매입형 주택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선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주택부터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약 통장보다 먼저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 연접지역 거주자는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즉 이 구간은 통장을 얼마나 넣었느냐보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순위를 먼저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서울시 매입형이라 하더라도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주택은 다시 청약통장 납입 횟수 기준으로 1순위부터 4순위를 나눕니다. 그래서 매입형 주택은 면적에 따라 순위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첨이 아니라 가점 합산 방식으로 순번을 정하게 됩니다. 주거약자형 주택과 일반 주택은 가점 기준이 서로 다르고 세부 항목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이 5가지를 합산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주거약자형 주택은 별도의 가점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화면에 표시되는 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감점 기준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장기전세 주택 계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에서 큰 폭의 감점이 들어갑니다. 5년 이내에 계약 이력이 있어도 감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장기전세에 거주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입주자 선정은 운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내 조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차분하게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공고는 일단 넣어보자 보다는 내 순위가 어디쯤 되는지, 경쟁이 생기면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를 미리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결과에 대한 체감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 일정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격 조건을 다 맞췄더라도 하루만 놓치면 그대로 탈락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먼저 인터넷 청약 신청 일정입니다. 1순위 신청은 26년 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2순위는 1월 12일, 3, 4순위는 1월 19일 하루만 접수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 세대수의 200%, 신규 공급 단지는 300%를 초과하면 그 다음 순위 접수는 아예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2순위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가 아니라 1순위 접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내 순위 접수가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접수 가능 여부는 SH공사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1순위 접수 결과와 2순위 신청 가능 여부는 1월 12일 오전 9시, 2순위 접수 결과와 3, 4순위 신청 가능 여부는 1월 19일 오전 9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날짜와 시간은 꼭 따로 메모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인터넷과 모바일 신청이 원칙입니다.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PC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당일에 인증서 문제로 접수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로그인까지 한번 해보시고 청약 연습화면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방문 청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 접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 진행되며 1원여 개 있는 SH공사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접수 역시 각 순위별 접수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는 접수가 중단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현장 접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상담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인터넷 접수를 권해드립니다. 이후의 일정은 비교적 단순한데 서류 제출의 기간을 거쳐 최종 당첨자 발표는 26년 7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계약과 입주 절차가 진행되고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2026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이번 모집에 있어 어느 단지를 신청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하단의 링크를 통해 모집 공고문도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대박사였습니다.